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4일차 맨 마지막에 이제 종합 문제 풀이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출 테스트 16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말하였다. 요즘에 서원마다 사물을 자손들이 주관하고 붕당을 각기 주장하니 서원 나오죠, 서원. 이로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 인물의 분부대로 서원을 철폐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리는 등의 절차를 거행하도록 전국에 알려라. 또 가에게 궁국사물을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그는 권례에서 거처하며 5군형의 군사제도를 복구하고 군량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남병들을 물러가게 하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네, 요 인물은 흥선대원군이겠죠. 여기 왕은 고종인 것 같고요. 이거는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가 맨 위에 나와 있고 이거 서원철폐고요. 여기 밑에 5군형의 군사제도 복구하고 군량 지급하기 했다. 여기에 남병은 그 이모군란을 일으킨 구식군인들로 추정이 됩니다. 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이네요. 흥선대원군. 친위부대인 장룡령을 설치하였다. 이거 정조가 하는 거죠. 그리고 장룡령의 대부분을 수원에다가 갖다 놨었죠. 나선 정벌을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하는 거는 효종이 하는 거고요. 2번이나 보냈죠. 속대전을 편찬을 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거는 영조가 하는 일입니다. 이때 뭐 악습을 폐지하고 악법을 폐지하고 하는 그런 일들 좀 많이 해서 법을 정비하는 편찬 사업도 합니다.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운다. 이게 흥선대원군이 하는 일이죠. 흥선대원군. 4번이 정답이고 영운문이 있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하는 거는 독립협회가 있었던 활동입니다. 네, 흥선대원군 설명 4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2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척화비는 자연석에 비문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척화비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이 미국의 상선이죠. 요거는 신미양요.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자, 신미양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신미양요 미국이랑 싸운 겁니다. 청나라랑 관계없고요. 청나라가 개입을 해서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된 거는 대표적으로 이모군란이 있고 그리고 뒤에 갑신정변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는 하죠. 이렇게 찾아주시고 요건 아니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신미양요예요. 신미양요.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신미양요보다 먼저 있었던 병인양요네요. 병인양요. 병인양요. 에도막부의 통신사가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에도막부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견되는 계기가 된 거고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는 거는 임술농민봉기 요 사건이죠. 5번 전개 과정에서 어제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이게 신미양요에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2번에 5번이고요. 자, 3번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음청사는 땡땡땡으로 청에 파견된 김윤식이 쓴 일기다. 청에 파견된 사절단이고요. 당시 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실상은 물론 이홍장과 나눈 대담 등이 기록되어 있어 근대사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가 청나라에 파견된 김윤식이 여기에 해당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이 사절단은 영선사입니다. 자, 영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기기창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맞습니다. 이거 청나라에 가서 기기국이라는 거를 보고 우리도 기기창을 설립을 하게 돼요. 이게 정답이고 회답 겸 쇠환사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 일본이 보낸 국서에다가 우리가 회답을 하면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돌려받는 이거랑 관련된 그런 외교 사신을 파견을 하는 거죠. 사명당이 파견이 됐었고요. 요거는 임진왜란 직후의 일이니까 관련이 없고요. 조선 책략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거는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었던 김홍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건 수신사 얘기고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참여했다. 이거는 미국에 파견됐었던 보빙사입니다. 보빙사.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비밀리에 출국을 하였다. 이거는 일본에 파견된 건 맞는데요. 우리가 수신사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파견은 못하고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일본에 보내는 게 있었어요. 요거는 조사시찰단 얘기니까 해당 사항 없고 영선사는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밑줄근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사료를 보는 한국사 이하응이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어디에 거주시키도록 한다. 오가는 편지도 밀봉 안 되고 검열을 거쳐야 보낼 수 있다. 자, 해설을 보니까 청나라로 끌려간 흥선대원군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의 일부이다.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이 사건. 이걸 진압하고 나서 청나라가 그 책임을 물어서 흥선대원군을 무려 청나라로 납치해 간 적이 있었죠. 네, 이 사건 임오군란입니다. 임오군란. 1882년에 있었던 임오군란에 해당하는 사건. 여기에 영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되는 거는 임술농민봉기죠. 이거의 결과죠. 해당 사항 없고 어제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을 하는 거는 신미양요 때입니다. 신미양요.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이 신미양요의 결과 일어나는 일이고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우리가 임오군란 터지고 나서 청나라에 SOS를 보내고 청나라가 진압을 해주고 나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그 결과 우리가 청나라하고 아주 불합리한 요거를 체결을 하게 되죠. 요게 영향으로 일어난 거 맞습니다. 일본의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1875년의 일이고 이걸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어서 우리가 일본이랑 뭐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강화도 조약에 관련된 얘기고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이렇게 지금 보는 거네요. 고부 농민봉기가 먼저 일어나고 황토현 전투 이겼어요. 그리고 전주성 점령하고 정부와 이 동학농민군이 전주 화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거는 화해한 거예요. 화해하고 그런데도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물러나지 않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우금치 전투를 하면서 관군 플러스 일본군하고 대격돌을 하지만 여기서는 패배를 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2차 동학농민운동이랑 관련된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교정청을 설치한다. 이 교정청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나서 경복궁 점령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요 사이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시점에 나오는 게 요거니까 가가 아니라 그거보다 이전이에요. 전봉준이 체포되는 거는 전봉준의 체포는 우금치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나중에 도망 다니던 전봉준이 결국에 체포가 된단 말이죠. 우금치 전투 이후입니다. 가가 아니라 가보다 더 뒤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것도 아니고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돼서 올라가는 거 이거 1908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시기를 뒤로 돌려야겠죠. 동학농민운동이랑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더 나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핵사 이용태의 파견,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이 되는 거는 여기 앞쪽에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된 게 해결하라고 안핵사를 보냈더니 얘 때문에 더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거는 1차 농민봉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했다. 2차 농민봉기 할 때에 남접과 북접이 논산 지역에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우금치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는 남접과 북접이 나오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1차, 2차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는지 순서를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6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동안 국정 논의를 주도한 군국 기무처가 폐지되었다는군. 그렇다네 이제는 김홍집과 박영효가 주도하는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한다는군. 요 내각이 추진하는 거 그리고 군국 기무처 폐지되고 하는 거 이거는 제 2차 가보개혁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제2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 찾으면 돼요. 통리, 기무, 아문과 12사를 설치하는 거는 초기 개화 정책의 일부입니다. 이거보다 더 앞선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는 게 두 번째에서 하는 게 사실 맞아요. 요게 조금 생소한 선지라서 어려웠을 수 있고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 기년을 사용하였다. 이거 1차 갑오개혁에서 하는 거고요.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이것도 1차에서 하는 거고 6조에서 파라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것도 1차에서 하는 겁니다. 갑오개혁의 1차하고 2차를 구별할 수 있냐 없냐가 나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갑오개혁이 1차랑 2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광무개혁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서서 초기 개화 정책도 섞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기별로 한번 기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환수된 황제 지보 특별전시.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었던 이후인 요 시기에 이 황제의 도장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대한제국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1번 간도관리사로 임명되는 관료. 요거 볼 수 있죠. 여기 북간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도관리사로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대한제국에서. 1번이 정답이고요.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청년, 나온교회의 아리랑. 이거 1926년에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해당 사항이 없죠.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유경공원은 대한제국보다 먼저 만들어졌었던 학교입니다. 이 초기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고 별로 오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1894년도에 없어졌으니까 이 대한제국보다 먼저 폐교가 되죠. 해당 사항 없고요.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평양의 관민.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의 상선인데 요때 불타가지고 나중에 요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요때 신미양요가 터져요.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되는 통역관. 우리가 1차, 2차 수신사 파견하죠. 이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그런데 2차 수신사 다음에 여론이 안 좋아져서 몰래 일본에다가 파견을 하는 그 사절단이 조사시찰단입니다. 요거는 1980년대 초반이니까 대한제국하고 또 연관이 없습니다. 7번에는 1번으로 정답 대한제국에 찾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답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에 1번. 자, 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국 공관에 보내는 호소문. 지금 일본 공사가 우리 외부에 공문을 보내서 산림, 천택, 들판,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황무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강토를 모두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본인의 침략이니까 막아야 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황무지 지켜야 된다. 1904년에 일어난 활동이고요. 이거 황무지 개강권에 대한 요청 거부했었던 보안회의 활동이네요. 자,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바로 이번에 보안회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보국 안민의 준말입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구하는 이 단체가 있었던 거죠. 독립문의 건립 과정은 독립협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황무지하고는 연결이 없죠. 조일 통상 장정의 조항을 검토한다. 우리 보안회 활동에서 일본이 우리 황무지 개강권 요청하는 거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통상 장정에 대한 문제는 이거보다 이전 시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처음엔 관세도 없다가 1883년쯤에 관세 조항을 넣기는 해요. 관세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농사가 혹시 망하거나 좀 심각해지면은 방공령이라는 걸 선포해가지고 미국을 유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을 넣긴 했었죠. 그거를 포함시킨 새로운 통상 장정을 83년도에 체결은 했어요. 이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1904년보다는 조금 더 훨씬 앞선 시기에 있었던 거라서 요거는 해당 사항은 없고요. 화폐 정리 사업이 끼친 영향. 메가타가 주도하는 화폐 정리 사업은 황무지 개강권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적당하진 않죠. 여기에 활용 탐구 활동으로는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목적.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목적은 이 황무지 개강권보다는 시전상인들이 이제 외국 상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황권, 우리 수호권, 우리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되는 걸로 2번 보완회의 활동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9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즉결, 정식 재판하지 않아요. 직결 처분,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빙을 취조한 후에 곧바로 언도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직결 처분. 자, 여기 블라블라 보니까 태형의 언도를 받았다. 태형, 즉결과 태형이 나옵니다. 이거 1910년대에 무단통치 시기에 있었던 조선 태형령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찾아야 되는 거는 무단통치 시기네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나라의 힘을 빼앗긴 그 뒤의 얘기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방문국을 설치를 해서 한성순보를 발행하는 거는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일제강점기 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기하고 시기보다 앞서 있어요.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되기 전입니다. 1910년 이전이에요.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뭐 이러면서 갑오개혁도 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앞선 시기네요.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경찰제가 실시가 되었다. 이게 1910년대에 볼 수 있는 무단통치 시기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4번이 정답이고요. 일본의 진 빚을 갚자는 국제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의 일입니다. 1907년, 8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저는 지금 전로한족회 중앙총회가 개최된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지역에 거주한 한인들의 대표자 회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대한국민의회, 대한광복군, 그리고 전로한족회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 러시아 일대의 한족, 우리나라 민족총회 같은 거예요. 이 지역은 연해주입니다. 여기 연해주예요, 연해주. 자, 그러면 연해주 일대에 일어났었던 건데 요거 옳은 거 골라볼게요.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습소를 세웠어요. 신민회가 세웠던 건데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죠. 이거는 서간도입니다. 서간도에 있었던 거고요. 아니죠? 권업회를 조직을 해서 권업신문을 발행했다. 2번이 답입니다. 연해주 일대에서는 마치 그냥 상업단체인 것처럼 이름을 위장하려고 권업회라고 만들어서 신문도 발행하면서 이 민족단체를 만들어서 꾸렸었죠. 이름만 딱 듣기에는 직업을 이렇게 권하는 단체, 경제단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페이크가 좀 들어간 이름이었어요. 요 2번이 정답입니다. 연해주에서의 활동. 숙무학교를 설립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한 거는 미주, 특히 멕시코입니다. 여기. 멕시코에서 있었던 활동이고, 한인 비행학교를 세워서 독립군 비행사를 육성하는 것도 미주의 활동인데 이거는 캘리포니아.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세웠던 거고요. 요거는 둘 다 미주네요. 대일항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였다. 연해주 지역에 결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대일항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요것도 이제 중국의 간도나 만주 일대에서 이제 조성이 된 거니까 이거는 화북지대라고 있어요. 조선, 중국 쪽의 화북지대 쪽에서 결성이 된 거라서 연해주보다는 중국 쪽에 있는 영토였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해주 영토는 지금 현재 러시아 쪽으로 좀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로라고 아까 전에 나왔었잖아요. 이 전로라고 하는 한자를 러시아랑 연결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번에 2번으로 답을 좀 찾아주시고 1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인들이 독립선언을 하다, 집회에 참가한 수천 명을 체포, 쭉 나옵니다. 여기 민족운동 문제 한번 볼게요. 일본 당국은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고종의 인산일을 이용해서 일어난 최대 독립운동, 3.1운동이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어요.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한 거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요거 아니네요. 3번이 답이고 국외로도 확산되어서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가 열렸고요. 국내 플러스 국외까지 참여했었죠. 3.1운동은. 평화적인 만세운동에서 무력투쟁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사실은 이 3.1운동 직후에 너무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이 3.1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12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년 김상옥, 김상옥의 주요 활동, 김원봉이 조직한 땡땡땡의 일원이 되다. 네, 김상옥은 의열단의 단원입니다. 의열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조선혁명선언을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맞습니다.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삼았어요. 1번이 답이고요. 비밀행정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된 비밀단체이다. 이거는 독립의군부라고 있습니다.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죠.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를 계획하였다. 이거는 한인애국단이 하는 거고요.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거 신민회가 하는 거죠. 신민회. 자, 12번의 정답은 1번이네요. 13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로 안 맞는 거 고르는 거네요. 북간도에 주둔한 아군 700명은 북로 사령부 소재지인 봉오동을 향해 행군하다가 적군 300명을 발견하였다. 아군을 지휘하는 홍범도, 최진동 두 장군은 즉시 적을 공격해서 등등 나오고 홍범도, 봉오동 나오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네요. 봉오동 전투. 가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1920년 6월 여름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가 있고요.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이 나오고 있고 병력을 이끌고 의용군과 합세를 해서 여기서 뭔가 지금 전투를 하는 영릉가 전투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릉가 전투는요. 1932년에 벌어진 전투예요. 자, 그러면 봉오동 전투에서 영릉가 전투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거를 지금 고르면 되겠죠? 골라보겠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3부가 조직되었다. 이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오동 전투 있고 나서 청산리 대첩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일본의 보복성 어떤 전투들이 있었고요. 자유시로 넘어갔는데 자유시에서 참변을 또 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하나 끌어 모아서 1920년대에 3부가 조직이 되기 때문에 30년대로 넘어가는 사건은 아니에요. 요건 있을 수 있는 일.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 발생합니다. 이게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있고 나서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1920년 가을의 일입니다. 요거 있었던 일이고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에서 큰 승리하였다. 요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었던 일이에요. 1920년 가을의 10월 달의 일이고 일제가 독립군을 탄압하고자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를 잡지를 못하니까는 이거를 중국의 군벌 장자님 부대하고 연합을 좀 해가지고 요 협정을 체결을 해서 독립군 잡으면 우리한테 넘겨줘라. 요런 거를 체결을 하게 되죠. 1925년에 체결을 하는 겁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많은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였다. 이거 1937년의 일이라서 사이에는 못 들어가고 나의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되겠죠. 5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역사 다큐멘터리가 나오네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인 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역사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장면별 구성 내용을 보니까 정우회 선언, 이상제, 전국 주요 도시에 지회가 설치되고 강연당 조직하고 농민운동을 지원을 한대요. 중요한 건 정우회 선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일종의 좌우 합작단체라고 봐도 되겠죠. 신간회.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설립한다. 이거는 신민회가 하는 거고요.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거는 이 도쿄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1919년에. 이거는 조선 청년 독립단. 거기 학생들, 조선 유학생들이 가서 청년들이 이거 한 거였죠. 제국신문을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힘쓰는 사람은 대한제국기에 이종일이라고 있어요. 순 한글로 제국신문 발행을 했던 사람이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한 거는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을 중심으로 하는 천도교 소년회에서 하는 활동이죠. 5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진상조사단 파견하는 거 신간회가 있었던
중요하고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5번이고요. 15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민대총회 개최 이거 뭐냐면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대학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학교 세우자는 교육운동인데 이거에 대한 걸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거.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거는 우리 3.1운동입니다. 사립학교령 공포의 계기가 되었다. 아니에요. 사립학교령은 이미 일제강점기 되기 이전에 1900년대 초반에 우리 학교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일본이 이걸 좀 저지해보고자 이런 거를 공포를 하기는 합니다. 요거하고는 민립대학 기성회 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이 한 20년 정도 앞서 일어나는 활동이에요. 그거 아니고요. 이상제 등이 모금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쵸? 모금 활동을 주도합니다.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한 거는요. 요거는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있었죠. 요거가 실패를 했던 거고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 통문을 발표하는 거는 그 북촌의 여성분들 양반 부녀자 여성분들이 발표를 하는 거라서 요 민족운동이었던 민립대학 기성회 운동하고는 요 운동은 관련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여성 인권운동에 가까운 활동이에요. 네,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16번.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활동 성명서가 뭔지를 알아야겠네요. 우리는 3천만의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를 해서 중국, 영국, 미국, 기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을 삼가 축하한다. 우리도 대일 선전포고문을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1941년에 발표를 하는 선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후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1941년에 뒤에 일어나는 활동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는 거는 이거보다 먼저 직전에 하는 일입니다. 요거 아니죠. 국내 비밀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이거 임시정부 결성되자마자 상해에서 정착하고 나서 바로 하는 거예요.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정에서 초반에 했던 활동이고요. 의거 활동을 위해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다. 이건 김구 선생님이 1930년대에 시작하는 활동이었죠.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더 이전이니까. 미군과 연계를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지면서 독립이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좀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연도별로 한 10년 단위로 좀 활동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일제가 어떤 통치 방식을 썼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안 외워지는 부분으로 군대 이름 같은 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름보다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조금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좀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문제 풀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